안녕하세요. 내 어머니 이웃은 이게 벌써 30번째 이야기가 되네요. 요거 제목 여기 이제 쓰시면 되고 요거 찍으시면 제가 이제 1944년생이니까 작년 2020년이 건강검진하는 해였습니다. 그러나 저 이제 집사람과 함께 이제 패싱했습니다. 하지 않고 뭐 어디 아픈 데도 없이 지금 둘이 다 멀쩡한데 공연히 검진하고 난 다음에 어디가 어떻다 소리나 들으면 이거 병원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는 이제 그런 고민에 빠질 테고 또 불안해서 병원을 찾으면 그때부터 하지 않아도 될 치료하고 약 먹고 하는 일이 생길까봐 건강검진을 안 받았습니다. 패싱했습니다. 집사람은 어디 찌뿌드하기만 하면은 뽀로로 하고 이제 병원을 찾는 스타일인데 뭐 좋죠. 호미로 먹을 거 가래로 막지 않으니 이제 좋은 버릇이긴 합니다. 저는 좀 다릅니다. 근데 웬만하면 제가 원인을 찾아내고 진단을 해서 소화가 잘 안 된다 하면 뭐 약 대신 밥을 굶거나 흰죽을 쏘먹는 것으로 고치고 뭐 감기나 몸살기가 있으면 저는 그냥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사먹는 것으로 버팁니다. 제가 의사였던 아버지에게서 배운 치료법입니다. 제가 뭐 돌팔이라면 돌팔이죠. 제 기억으로 제가 중학교 입학식 치르고 3주가량 집에서 대장염으로 고생할 때 13살 때 그때 빼고는 우리 아버지는 가족에게 항생제 처방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.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두 자기 회복력이 있다고 철저하게 믿은 겁니다. 뭐 찾아오는 환자야 의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저것 주사도 놓고 약도 처방하고 했겠지만 가족에게는 무심할이 많지 하다못해 아스피린 먹으라 소리도 지 아버지는 안 했습니다. 어머니도 이제 마찬가지였습니다. 뭐 아버지가 그렇다 치고 저희 어머니는 참 뭐 이렇게 아사바사하다 그러나 뭐 이렇게 가족을 아주 알뜰살뜰하게 구석구석 챙기는 면에서는 지 어머니는 꽝이었습니다. 사실 중학교 들어가서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중학교 들어가서는 없었지만 초등학교 쪽만 해도 봄, 가을로 집에서 대변을 받아 학교로 들고 가서 냈습니다. 요즘같이 뭐 변에 피가 섞여 있거나 같은 뭐 그런 거룩한 검사를 하려는 게 아니고 변에 회충이나 뭐 촌충 같은 게 있나 이제 검사를 하기 위해서 각자 변을 내라 그래서 성냥곽에 듬뿍 대변을 담아서 들고 갔습니다.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무지막지한 체변 기술이죠. 지금은 뭐 병원에 가면 아주 깔끔한 플라스틱 조그만 거 주고 이렇게 살짝 찍어서 이렇게 봉해서 갖다 놓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그때는 성냥곽에다 이제 대변을 이렇게 뭐 담기도 참 힘듭니다. 그걸 억지로 담아서 종이로 싸서 이렇게 학교에 갖다 내고 그랬는데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가져온 변을 수거는 했지만 뭐 이놈은 뭐 산토닌을 먹어야 된다. 너는 저기 회충이 없으니까 안 먹어도 된다. 이러질 않고 검사는 검사대로 했는데 산토닌이라는 구충제는 전 교사에게 몽땅 강제로 먹게 했습니다. 뭐 누구는 회충이 있으니까 안 먹어도 되고 누구는 뭐 있으니까 먹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전 교사에게 먹였는데 회충약을 검사는 검사대로 하고 아마 전 국민 감염률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내기 위해서 그런 대변 검사를 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뭐 그도 그럴 때 담임 선생님이 이제 구충제를 들고 와서 누군 먹이고 뭐 누군 약을 안 먹이고 그러면은 당장 아이들 사이에서 야 저놈은 회충이 드글드글하나 보네 뭐 그러고 놀림감이 되지 않았겠습니까? 그때도 이제 어떤 애들은 그 회충약을 이렇게 받아서 안 먹고 숨겼다가 집으로 들고 갔습니다. 가족 누군가를 대신 먹이려고 했던 거죠. 뭐 가난했던 중에서도 가족 간의 그 정은 이렇게 끈끈했습니다. 자기가 먹을 회충약을 숨겼다가 이제 가족을 먹이려고 이제 들고 가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. 제 주변에도. 저도 이제 제 아이들이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온 가족이 1년에 봄, 가을로 꼭 2번 구충제를 먹였습니다. 요새는 야채를 뭐 청정 깨끗하게 기른다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 뭐 구충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그러지만 아직도 음식점에서는 중국에서 만든 김치를 제공한다니까 이걸 100% 안심하고 믿고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. 뭐 중국에서 거의 빨가벗다시피 하고 사는 녀석들이 거의 뭐
팬티만 입고 김치 담그는 그 사진이 유튜브에 올라오기도 했지 않습니까? 중국 믿을 걸 믿어야죠. 믿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. 제가 이제 그 중학교 때 온여로에서 출발하는 잊어먹지도 않습니다. 12번인데 12번 서울 시내 버스를 타고 1957년입니다. 그거를 이제 가롤동 그 쌍굴다리 앞에서 타면은 이놈이 서울역, 남대문, 광화문을 거쳐서 안국동과 제동에서 우르르 학생들을 내려놨습니다. 그 주변에 그 당시에 뭐 중앙, 휘문, 대동, 풍문, 덕성, 또 경기, 창덕 조금 떨어져서 뭐 숙명 이렇게 학교에 인근의 학교가 수두룩했습니다. 당시에 이 12번 시내버스가 제가 1, 2학년, 2년을 매일 타고 다닌 노선입니다. 온여로를 출발해서 저쪽 해화동으로 가는 버스인데 버스는 뭐 그야말로 몸이 붕 떠서 있을 정도로 승객이 꽉 차서 오는데 그래도 차장이 몇 명을 더 우겨놓고 문에도 두세 명을 매단 채 오라이 하고 외치면은 운전기사를 버스를 급발진시키며 길 가운데로 몰았다가 급하게 우측으로 핸들을 잡아 돌립니다. 사람들이 안쪽으로 우르르 넘어지며 쏠릴 때 차장이 잽싸게 문을 닫는데 이게 하도 일상이 되다 보니 운전사를 욕하기는커녕 운전 잘한다고 그때는 뭐 칭찬 아닌 칭찬도 하고 그랬습니다. 손님을 매단 채 몇십 미터를 가기도 했는데 그랬어도 저는 버스에서 떨어져 죽거나 다치는 사고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. 그때 위험한 운전을 했죠. 요사이 유튜브 같은 곳에서 가끔 보는 방글라데시나 인도의 만원 버스를 보노라면 우리도 한때 저런 시절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납니다. 일반인들은 돈을 내지만 저 같은 학생들은 버스에 오르며 이 손가락 조그만 요 손가락만한 그 버스 승차권을 한 장 떼내서 이제 차장에게 주는데 그러고 이제 뒷주머니에 꽂은 지갑은 소위 쓰리꾼에게 너 가져라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. 저도 꼭 한 번을 겪어봤는데 뭐 이렇게 지갑을 넣는데 꼬마 중학생이 뭐 돈을 지갑에 넣고 다니면 얼마나 넣고 다니겠어요. 그걸 꺼내서 이제 그 쓰리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까운 건 둘째고 이제 좀 야속하기까지 했었습니다. 그때 버스는 떠나지 몸은 대롱대롱 버스에 매달려 있지 뻔히 눈 뜨고 쓰리 맞을 때의 그 지갑을 잃어버릴 때의 황당함 이거 참 뭐라고 얘기 할 적이가 없었습니다. 그때 뭐 겨울이면은 이제 버스를 타면은 버스 안에서 옷 밖으로 이가 이렇게 기어다니는 사람들도 아주 자주 있었습니다. 뭐 못 살고 가난해서 자주 씻지도 못하고 옷도 자주 못 갈아입으니까 뭐 그땐 그게 흉도 아니었습니다. 사회 전체가 그만큼 아주 불결한 환경이었던 거죠. 제가 이제 중학교 1년은 지각을 별로 안 했는데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는 매일 지각을 했습니다. 매일 했습니다. 일주일에 6번 월화수목금토. 저보다 1년 아래 그 댁의 어른의 그 외손녀 저보다 1년 아래 은숙이라는 애가 있는데 여자애가 중학을 입학하면서 외할아버지 집에서 다니게 됐습니다. 얘 학교가 이제 가롤동에서 이게 엎어지면 코 닿을 때인 삼각지에 있는 상명여중이었습니다. 그때 뭐 아침에 학교 가는 밥상을 꼭 얘 시간에 맞추어 차려주다 보니까 학교가 먼 저는 꼼짝없이 지각했던 겁니다. 뭐 그도 그럴 게 뭐 시집살이 하는 누나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밥을 뭐 일찍 달라 도시락을 좀 빨리 싸달라 재촉할 처지가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. 제가 뭐 집에 이제 그 집에 기운이 이제 황소 같은 20살쯤 된 그 영숙이라는 누나 뭐 식모라고 그랬죠. 그때는 뭐 요새는 도움이라고 그러지만가 있었는데 안동 출신 이 누나가 저가 혼자 학교에 다닐 때는 아주 싹싹하게 도시락도 잘 챙겨주고 이렇게 눈도 가늘고 그랬는데 아주 그 더 가늘어져서 웃기도 하면서 저한테 아주 잘 해줬는데 그렇게 1년을 지내다가 제가 2학년이 되면서 중학교 1학년짜리 은숙이라는 애가 오니까 이게 좀 입이 뭐 이렇게 대빨은 나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뭐 도시락도 제가 챙기지 못한 채 학교를 가고
뭐 지금 또 그렇지만 1,500원이나 2,000원쯤은 학교에서 파는 짜장면으로 이제 아침 뭐 점심 겸 이렇게 때우니까 그때 뭐 짜장면이라는 게 학교에서 파는 2,000원짜리 짜장면이 오죽합니까? 짜장에 그냥 감자만 들어있는 그런 거죠. 이렇게 일주일에 한 짜장을 한 두세 번만 먹으면은 집에서 타온 일주일 용돈이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집에 갈 때는 하교길은 죽자고 이제 걸어 다녔습니다. 뭐 죽었다 깨도 이제 등교 아침에 탈 버스표는 이제 남겨놔야 되니까. 그래서 계동에서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쪽 그 계동 꼭대기에서 가회동을 그 옆에 있는 가회동을 거쳐서 삼청동으로 가서 삼청동 공원 입구 경무대, 지금은 뭐 청와대라고 그러지만 경무대 앞으로 이렇게 걸어 나오면은 오녀로와 그 효자동을 왔다 갔다 하는 전차 종점이 나옵니다. 현재는 이제 거기가 뭐 궁정동에 무궁화 공원이가 이제 조그만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데인데, 이 오녀로와 효자동을 오고 가는 전차 노선이 바로 제 아버지가 누화동에 신혼 시절 서울역 앞에 있는 세브란스에 다닐 때 자전거도 타고 이 전차도 타고 했던 바로 그 전차입니다. 제가 이 전차를 타지 못하고 돈이 없으니까 이 효자동에서부터 걷기 시작해서 그 저쪽 광화문을 거쳐서 서울역을 거쳐서 남대문을 거쳐서 광화문을 거쳐서 남대문을 거쳐서 후암동으로 이렇게 걸어서 왔습니다. 이 효자동과 오녀로를 오가는 전차가 일본 식민지 때 총독부가 있던 그 경복궁 지금 광화문이 서 있는 그 자리, 거기 총독부 본부죠. 그리고 총독 관저가 그 청와대에 있었는데, 거기와 이제 저쪽 그 일본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했던 오녀로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노선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오녀로는 이제 용산에 있는 일본군 사령부에서도 가까우니까 일본인들이 이제 오녀로에 모여서 살았죠. 그 한 건너면은 바로 또 영등포 공장지대고, 그래서 그 오녀로에 일본 사람들이 잔뜩 살았는데, 그 오녀로와 일본군 그 총독부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전철 노선이 그때 효자동과 이렇게 오녀로를 왔다 갔다 했는데, 효자동에서 이제 경복궁 담을 끼고 쭉 내려와서 광화문 내거리, 거기서 남대문 그곳에서 후암동으로 가는 고갯길을 넘으면 이제 후암시장이 나오고, 그 바로 한 1km쯤 되는데 이제 제가 사는 집이 있었는데, 뭐 학교에서 휘휘 이제 나와서 구경할 거 다 하며 걸어가면은 1시간 40분쯤 걸리는 게 제 하교 길이었습니다. 계동에서 저쪽 가론동까지. 뭐 그게 벌어지면서 제가 중학교 3학년에는 계동에서 청량리 홍릉을 걸어 다녔고, 또 고등학교 들어가서부터는 그 후 안암동 대학을 다닐 때는 툭하면 청량리를 거쳐서 답심리를 거쳐서 집에 걸어가고 그랬습니다. 안암동 대학 다닐 때 이제 답심리는 뭐 그런 대로 걸을만 했는데, 고등학교 1, 2, 3학년 계동에서 답심리를 정말 멀었습니다. 2시간쯤 걸리니까 뭐 차비도 없었고 주머니에 넉넉하지 않았고 또 아끼려는 생각이 절박했기 때문에 이제 걸어 다닌 거죠. 뭐 저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2시간 거리 정도 걷는 거를 귀찮거나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. 사실 내일이 설이니까 여러분 잘 보내십시오. 즐거운 설 보내시기